반갑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명상이든 참선이든 그 명상이나 참선으로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 보자면은 길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안 그러면은 글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그 근원으로 찾아가는 어떤 방법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고 무술도 마찬가지. 의술이나 무술, 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자기의 근본 그 근원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선필과 선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필이나 선화, 선필이라는 것은 글씨를 쓰는 것이고 선화라는 것은 선을 향한 그림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마도 같은 경우도 선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든 그림이 다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성의 어떤 근본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성에 가까이 가려는 신성과 하나 되려는 인간의 근본에서는 그 신성과 이어져가 있으므로 사람의 그 근본과 신성이 함께하는 같아지는 이런 길을 방향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을 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을 향하는 방법 중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술이나 의술이나 요가나 선화, 선필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방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찾아간다, 신성에 가까이 하나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저 그림을 그린다, 뭐 어떤 무술이나 의술을 연마한다, 여러 가지 이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그 신성 우리가 흔히 신령스러운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경계를 초월한 신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어떤 능력, 그 기능 이것을 같이 겸비되는 겁니다. 그저 아는 것, 신성이 어떤 성질이다 이렇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능력들이 실현 가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그 경계되어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신이라 그러는 것이 내하고 내 자신과 외부에 이탈된 신의 경계가 아니라 그 신은 내 근원과도 이어져가 있더라. 내 속에도 씨앗처럼 그 신이 들어가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방법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선화나 선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필, 글씨를 쓴다. 붓을 먹으러 하든 안 그러면은 뭐 크레용이나 색연필이나 물감이나 그런 거로서 색을 가진 글씨를 쓰는 것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과 글에 대해서는 예전에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글과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과 그림은 글과 그림의 개념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겁니다. 같지만은 그 메시지가 부어로서 조립대가 있는, 압축대가 있는, 부어로서 압축대가 있는 것을 글이라 그러고, 이 다는 것을 그림이라고, 글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글을 그리는 것, 글이다. 글리다와 글이다. 글리다와 글이다.
똑같습니다. 같이 보면은. 그러면은 글과 그림은 부호로서 압축된 메시지가 부호로서 나타난 것을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풀어져 가지고 팽창, 그냥 수축이 된 거고 팽창되는 그런 작용과 같은 겁니다. 펼쳐진 것을 그림이다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그림이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것인데 부호로서 압축된 것이냐, 안 그러면은 그림으로서 풀어진 메시지냐, 그게 따라 가지고 글과 그림으로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과 그림은 선필과 선화라 그러는데, 흔히 이제 금방 메시지로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고, 그 다음에 글과 그림에 대해서 차이는, 글은 삐뚤삐뚤하든가 곡선이든가 직선이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형상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붓이 한 번, 펜이나 한 번 지나가는 것을, 한 번 핵이 지나가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글이라 그러고, 겹필, 여러 번 터치가 되는 거지. 붓이 여러 번 터치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그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터치된 것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여러 번 겹필을 대 가지고 했는 거냐 따라 가지고 글과 그림이 되는데, 글도 마찬가지 여러 번 붓으로서 어떤 모양을 내거나 이래 되는 것 하면 그것은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은 그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펼쳐진 거, 여러 번으로서 표현됐다는 것은 펼쳐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금방 말씀대로 근원의 이야기입니다. 근원, 우리가 사람의 경계를 초월한 신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금방 기능이나 어떤 능력을 겸비할 수 있을 때 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선필이다, 선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기능과 능력,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한글에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말에 대다를 풀어보면은 도이다. 도다 말이야, 도라는 것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다는 것은, 된다는 얘기는 기능이나 그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성, 되지 않는 것 같으면 신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저 우리가 형이상 그냥 생각과 다를 바 없다. 그렇지만 생각이 아닌 실제 신성, 신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되는 것은 우리는 도다. 노자는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고 그렇게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 말에는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것도 저것도 뭐도 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도를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지.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일상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쓰고 있고, 항상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 노자의 어떤 도에 대한 규정된 어떤 그 가치나 그 명분이 우리 민족이 쓰는 말과 이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주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노자는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 도가 아니다고 그렇게 형이상으로 가지고 만들어 놨단 말이지. 우리는 그는 그렇게 하늘 높이 두고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일상화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노자가 바라봤던 형 이상의 어떤
세상을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이상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는 하늘이라고, 형이상을 하늘이라고 보면 하늘에 이미 살고 있는 천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천손이라 이야기하면 좀 빈약하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여러 가지 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름을 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도고 저것도 도고 이것도 도고,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금방 그저 나열식으로 이것도 저것도 막 규칙이 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 그 가능성은 신의 어떠한 가능성, 그 능력을 그대로 같이 공통적으로 접목돼서 가지고 있다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금방 된다는 것을, 되다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도이다, 이것도 저것도 도도 그렇게 나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나열식으로 쓸 수 있지만은 그 나열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금방 되다라는, 도이다라는 것은 그 규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이미 쓰고 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금방 쉽게 말씀드린다고 들었지만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좀 반복해서 긴가민가 하거나 좀 어렵거나 이렇게 생각 드신다면은 이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면은 좀 그래도 좀 가까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 금방 신성, 이 에너지, 되다라는 에너지, 이것은, 이 에너지는 이루게 된다. 에너지 되는 것이다. 이룸이다. 이룸. 이 이루게 되는, 되게 하는 그것이 이 신성이다. 만약에 이 신성이 되지 않는다면은 신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뿐이거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선필이나 선화에는 그런 신성이, 그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선이라는 우리의 근원적인 것을 다가갈 수 있는 선으로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그림이 꼭 돛담배, 바닷물에 출렁이는 바닷물에 돛담배가 돛을 달고 가는 그런 모양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흔히 세파라 그럽니다. 세상의 파도라 그런단 말이지. 이 세상의 파도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어떠한 배의 모양이기도 하지만은 근원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모에서 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에서 몸이 나오다 하더라도 이 몸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몸은 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몸집이라는 것은 몸이 살아가는 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과 집에서 주인은 몸이고 몸이 살아가는 도구로서 집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몸집은 엄연히 다르게 됩니다. 이 우리가 나누어지면은 몸과 집으로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을 몸집이라 그러는 이유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몸이 살아가는 집이구나. 그 몸집이나 그 집이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보는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어느 게 앞뒤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몸집을 사람을 이렇게 보자면은 몸이라는 것은 거꾸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안 그러면은 모양이 서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 몸과 몸집으로서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알몸이라 그러지. 알몸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살아가면서 몸은 그대가 타고 갈 배인이라. 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타고 갈 배인이라.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는 몸은 배와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몸집은 타고 갈 배고 타고 가는 그 주인이나 안 그러면은 그 사공이나 승객은 배를 타고 가는 거지, 배. 그럼 배 타고 가는 사람과 배와 서로 다르다. 내가 강을 건너가게 하는 도구로서의 배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내 몸을 타고 이 강을 건너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도구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했나 그러면은, 제가 선필을 쓰면서 붓을 들고 화선지에다가 글을 여러 번 쓰면서 몸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글을 쓰듯이 그대로 쓰고 계속 그렇게 써야지더만은 나중에 길어서 쭉 써야지는데, 붓으로 몸자를 쓰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딱 보고, 우리 몸이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 배와 같은 거구나. 그러고 붓을 놓으려고 놓는데 안 놔지고 다시 바로 접혀가지고 계속 글이 서 내려가는데, 그 글이 몸은 그대가 타고 갈 배인이라. 제가 생각지도 안 했던 이 문구가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붓이 저절로 자리에 놔지더란 말이지. 그래서 처음 몸이라고 글을 쓸 때부터 기려고 썼은 겁니다. 내가 의식은 갖고 있지만은 내 의식에서 갖고 있는 지식으로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다 말이지. 그저 기의 흐름대로 맡긴 겁니다. 기의 흐름대로 맡기다 보니까 몸이라는 것이 이 배 모양으로 나오지게 되고, 그 뒤에 글씨가 이렇게 나오지고 나서 그때서야 마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선필로 보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 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화도 그림, 선필과 마찬가지로 선화도 이런 선화 중에서 이제 선필이든 선화든 그만 이 글이나 그림 중에는 에너지가, 어떤 작용되는 에너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거나 어디에 뭐 걸어놓던가 뭐 했었을 때 뭐 치료가 된다든가 뭐가 해결된다든가 뭐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안 그러면 깨달음을 추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에너지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여기에 그 마음심자 행성화 같은 겁니다. 이 마음심자 해서로 쓰면, 정자로 쓰면은 이렇게 나오지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이렇게 쓰면서 이것은 이제 거꾸로인데, 실제 이제 요 선화를 그린 것은 앞에 제가 그림으로서 보여드렸던 것인데, 이 그림은 색연필로 그려졌던 겁니다. 색연필로 그려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용 그림으로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용 그림으로서 색연필로서 이제 그려졌던 건데, 물론 여의주를 물고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실제 우리 용이라 그러는 거는, 용의 눈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눈입니다. 이 입은 악어와 같고, 이 코는 돼지와 같고, 발은 닭과 같고, 발톱은 독수리 발톱에서 가져온 거고, 이 몸은 뱀에서 가져온 거고, 이 껍질은 잉어에서 가져온 거고, 뿔은 사슴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우리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여기서 수염이 있는 거지. 이 수염은 염소입니다. 염소 수염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동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만드는 것이 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마음을 용과 같이, 용은 자유자재다 말이에요. 자유. 내 자유스러운, 자유라는 것은 그저 경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경계를 초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월한 것과 이탈한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은, 초월한 것은 그 경계가 없음을 해가지고 오고 감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용으로서 세계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용의 어떤 무서움이나 자유자재로움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은 그저 생각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다른 이유는 여기에 마음에는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힘을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는 행동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마음이라 그러고,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 생각 중에서 공통분모가 빠져나와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비교하자면 마음보다는 생각이 훨씬 더 범위는 넓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생각대로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능성,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심으로서 표현된 것인데, 이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용을 그리려고 그린 것이 아니라 기운의 대로, 기의 어떤 흐름대로 그 색연필이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있는 거를 한 가지 색깔을 집어가지고 뭐 어떻게 그리고 다시 나아지고 다시 집어가지고 다른 색깔이 집어져가지고 또 그리게 되고, 근데 뭘 그릴지 어떻게 그려질지도 모릅니다. 다 그려지기 전에는. 금방 선필처럼 몸으로 해가지고 내 의식에서는 이게 몸자국이고 배 모양이구나 이러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이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된 것 같지만은 실제 그것이 아직 마무리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안 그러면 이게 나눴다가 한참 그리다가 나는 다 된 줄 알고 머리로서는 다 된 거로 인식했지만 실제 나아졌다가 며칠 뒤에 다시 펴져 가지고 다시 또 그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기의 흐름대로 되는 겁니다.
내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뭐 언제 그래야 되겠다,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호랑이가, 이 기는 참, 기는 소기입니다, 소. 그러면 호랑이의 눈을 가진 아주 범상치 않게 날카롭고 용맹한, 그 용맹을 의미하고 있고, 돼지는 돼지코, 우리가 고사를 줄 때 돼지 머리를 쓰는데 그 코에 뭐 돈을 꽂기도 하지만은 돼지의 가장 핵심은 코에 있습니다. 이것은 돼지는 수용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맹함과 수용과 악어는 끈기, 한번 물면은 안 놓습니다. 상대 그 먹이를 먹고 떨어져 나올 때까지 계속 끈기 있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끈기와, 염소는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움을 가지고 되는데, 자유로움보다는 이것은 그저 도전에 더 가깝습니다. 염소는. 흔히 절벽을 참 사냥은 양보다는 염소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은 염소에 대해서 나오지는데 그 바위를 잘 타고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늑대가 사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 낭떠러지 벼랑에 그 절벽에 염소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늑대가 겁을 먹고 가까이 있는 염소를 사냥을 잡지를 못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먹이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만큼 낭떠러지에도 아주 자유롭게 잘 갑니다. 세상은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마찬가지로 세상은 줄로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는 줄에서 그 줄을 어떤 누구의 인맥이라든가, 맥이라는 것은 그 줄과 같은 겁니다. 잘 사람을 사용하고 그 활용을 잘 하는 것이 처세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염소가 그 절벽이 있어도 그것조차도 아주 잘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절벽이 있으면 다른 늑대나 이런 것은 용맹하고 뭐 이래 한다 하더라도 절벽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서도 할 수 있는 도전자 역할이 염소에서 나오는데, 그 염소의 핵심은 염소 수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수염은 염소의 수염을 가지고 와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몸은 뱀입니다. 뱀. 이 뱀은 전진입니다. 전진. 바르게 나아간다.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8정도에서 정진이 있습니다. 8정도, 8가지의 어떤 정진해 나가는 방법에서 이제 8정도에서 바르게 나아간다. 정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뱀은 앞으로 전진만 하지 후진을 못 합니다. 뱀은. 그래서 뱀은 전진과 자기를 낮춤, 자기 배를 바닥에 완전히 깔고 자기를 눕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자기를 낮춤, 그런 겸손한 것을 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잉어는 부귀영화가 되는 겁니다. 부귀영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잉어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고, 비늘은 잉어가 돼가지고 그 잉어 갑옷 보호가 되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자기 세상을 보호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호막이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부귀, 돈이나 여러 가지 황금빛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갑옷을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잉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닭은 다리, 용의 다리는 닭다리로 되어 있는데, 닭은 자기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 덩치가 크지만은 많이 날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벼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새 다리, 우리 조족지혈이라 그러는 거 마찬가지로 다리에는 피가 많이 없이 자기 무게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자기 덩치는 가지고 있대 전체적인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닭다리, 그게 닭으로 했지만 실제는 새의 다리와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닭으로서 가졌는데, 그러나 이것은 봉황과 같은 것이 봉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한번 놓으면 우리가 자기보다도 덩치 큰 독수리 자기 덩치보다 더 큰 양이라든가 뭐 다른 동물들을 발톱으로서 움켜쥐는데 안 놓는 겁니다. 자기가 그 자꾸 그 벼랑에 막 굴러 떨어지더라도 안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력 한 번 딱 지면은 안 놓는 그런 발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사슴은 관입니다. 관.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위. 그 사슴은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위, 사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위를, 세상 살아가는데 지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귀라는 것은, 귀는 소기와 같은 것인데, 이 소는 우리가 흔히 우의독경이라 그래가지고 소기에 경일른다 말이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의 우직함, 그것으로서 귀를 가져와가지고 용의 귀로 붙여놨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가장 좋은 것을 담아가지고 용을 만들었는데, 이 용이 금방 마음과 같더라. 용이라는 것은 비를 몰고 오게 되고, 또 입에서 불을 내뿜게 되고, 그래서, 용은, 이 입에서 불을 내뿜는 것은, 이 불은 작용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용은 물을 관장하는 동물이 용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 올 때 구름을 타고 이제 성천한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 마찬가지로 물과 불. 물은 우리가 부모와 같은 데서 부모에서 모아갖고, 불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이 물과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불 조절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밥이게 되는 겁니다. 밥을 지을 때 물 조절과 불 조절로 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 물불에 대해서 밥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과 불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용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용으로서 표현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림이 그리게 된 그것을 선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화를 쓰면서도 기로서 하나하나 다 그려져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가 담겨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기운을 눈으로서 볼 수 있는 분도, 영안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떤 감각으로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선화나 선필을 봤을 때 거기서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그리거나 쓰거나 했는 사람들의 그 사람의 어떤 영역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양 자체에서도 작용이 되지만은 그 영역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작용력은 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달마도로 하더라도 누가 그렸냐, 어느 분이 그렸냐 따라 가지고 작용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글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달마도를 그려놓으면 이 집에 불교 신자구나 이렇게 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좀 우락부락하게 가지고 온화한 화목해야 될 가정 그런 집안에 우락부락한 그런 달마도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 집에 뭐 문제가 있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그 경치 안 그러면 좋은 그림이나
보는 사람마다 각각의, 야, 이거 참 그림 참 대단하다, 좋다, 안 그러면, 아우, 참 이런 그림도 있네, 이래 할 정도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면 참 좋은데, 달마도를 그리려면, 와, 달마도 저거 길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 말고는 쉽게 그 그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뭐 하겠노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런 모습은 가정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아무리 고귀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고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가정에 두면 안 됩니다. 가정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 중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이 가정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애 키우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어린애의 모습을, 그 찡그러진 모습을 어린애들 봤을 때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고, 그런 인식이 각인이 딱 박히면은 결코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아주 부드럽고 미소 짓고 그런 예수상을, 예수의 모습이나 예수의 그림들을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그야말로 예수가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지. 그 찡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차원이 낮으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서는 뭐 알겠지만은 실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느냐? 그만 생각과 마음과 같이, 생각이냐 마음이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잣대에 갖다 대보면. 그래서 좋은 그림, 좋은 글씨, 항상 보더라도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하게 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이 비추어 볼 수 있고 앞으로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글씨라면 아주 좋은 거다. 그 에너지가 들었다 안 들었다 떠나가지고 좋은 그림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도반 중에서,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인데 제 선배 도반이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동안 밤 한 11시, 10시 정도부터 명상에 들어가가지고 새벽 한 5시 정도까지 명상을 하면서 5시 정도 되니까 먹을 가루난 그 붓을 손에 저절로 지어진다 그래요. 지어져가지고 화선지 깔아놓는 거기다가 선화를 그리는데, 그 선화를 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 신선들이 사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 그림이. 그래서 다 그린 줄 알고 붓을 놓는데 붓이 안 놓아지고 다시 종이를 빼고 다시 깔은 상태에서 하나를 더 그리는데 같은 그림이 한 개가 더 나오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한 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서야 글씨가 나오면서 연화 성경이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연화 성경이라고 제목이라는 걸 쓰고 이제 붓을 놓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게 두 점을 그리고 나서 TV 6시 아침 6시 돼가지고 TV를 켜니까 아침 뉴스를, 첫 뉴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강원도 그 절 이름이 보덕산가 무슨 절인지 지금은 잊어버렸는데, 그 절에서 보관되어져 오던 불교 경전인 연화진경이라고 두 권이 있었는데 그 두 권이 분실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가 새롭게 선화로서 그려진 것이 연화진경, 그 연화진경을 그림으로서, 연화성경으로서 그려낸 것을 봤단 말이지. 그래서 연화진경에서 글로서 적혀져가 있는 그 메시지,
그 경전의 메시지가 연화성경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희한하게도 그 연화성경이 두 권이었는데 두 권 다 도둑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이 대체된 겁니다. 이때까지 보관되어 있던 연화성경이 세상에 이제 새롭게 드러나면서 그 하는 역할이 이제 누가 도둑질 해가버리면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숨겨져야 되는 겁니다. 숨겨져야 되고, 이때까지 그 연화성경에서 발산되는 그런 에너지가 연화성경에서 그 에너지로서 대체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 연화성경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숨어야 되는 겁니다. 숨겨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연화성경으로서 그 연화성경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서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대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연화성경이 곧 자기한테 연결될 거라는 것을 예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한 6개월 좀 더 지나가지고 그 연화성경을 자기한테 구입하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구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실제 선화다 선필이다 이러는 것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선화나 선필을 하는 게 중에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작용력은 경전과 같이 그런 작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고 있는 암과 성이 같아져야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섬에 대한 힘의 에너지가 없이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환자가 있으면은 직접 몸을 만지든가 침을 쓰든가 바라보기만 하든가 마음 선문을 쓰기만 하다든가 그런 거로서 결국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태여 어떻게 다른 도구를 안 쓰더라도, 물론 그 영역이 약하면 약할수록 쓸 수 있는 것도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첩대가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조상을 천도를 한다고 가정한다면은, 영역 있는 자는 그저 법문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와 대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천도가 돼 나갑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천도 춤을 추고 음식 차려놓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해야 되는 천도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천도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법력의 그 영역의 효율화에 있는데, 그 마음 쓰는 데서 얼마나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역은 항상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0과 1이 이꼬르 되어 있다는 거예요. 0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회전하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꼬르 되어 있다. 그것을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0과 1이, 이 0에서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 0과 1은 이꼬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공이라 그러고 이것을 색이라 그런다. 일이 존재하는 것을. 공이 색이다. 색이 공이고 0과 1이 이꼬르다. 1과 0이 이꼬르고 이것을 여다. 이것을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같을 여자다 이 말이지.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세, 이것이 열을 얘기하고 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 물질로서 존재하는 거, 이는 왼쪽에 있을 수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위에 있을 수 있고 아래쪽에 있고, 이거 마찬가지다. 0과 1, 0과 1, 0과 1, 0과 1, 0은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 존재하는 속에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0과 1, 0과 1, 0과 1, 0과 1,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나누어졌을 때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몸과 몸집으로서 나누어지더라. 이것이 이꼬르더라.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공적시식 설명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한글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 이 한글의 가장 근본되는 이치입니다. 몸과 몸집 밑에는 가장 근본적인 거, 0과 1이 이꼬르더라. 그래서 이것은 부호와 같은 겁니다. 부호와 같기 때문에 그 부호 속에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쓰더라도 그런 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에너지를 담아가지고 어떠한 명을 하게 되면 이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을 내리고 와가지고 결제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면은 이 결제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사장이 없어도 사장을 대신한다. 이 명은 결제하는 것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장이 없어도 그 결제하는 데서는 그 사장의 에너지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방 용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선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리지만 같이 그 당시에 선필 공부하면서 창녕에 계셨던 도반인데 그분은 또 명상 중에 죽음에 대해서 선필을 쓰려고 주제를 가지고 명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 마무리 탁 되면서 죽을 사자가 쓰여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지 죽을 사자의 모양이 사람의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그림과 같은 글로서 죽을 사자가 쓰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승님에게 갖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스승님께서 이거는 제자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스승님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승님께서 보관을 하셨는데 그 보관 중에 이때까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또 제자 중에서도 그렇고 이웃에서도 그렇고 그 집 주변에서도 그렇고 사는 아파트 사셨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데 사는 사람이 그 아파트로 와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어떤 그런 행위 그런 것도 일어나게 되고 도반 중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자꾸 발생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선필에 죽을 사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필에 그 에너지 작용이 있어가지고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이거를 가지고 보관해가 될 것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어떠한 처리를 하고 소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 이제 금왕래 이런 것처럼 그 선필에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역을 모아가지고 그런 작용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런 힘, 작용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근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선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작용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선화나 선필 이런 쪽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찾아오시면 연락을 하시면 지금 생활하시는 곳에서 충분하게 선화나 선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작품으로서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들 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수도자의 어떤 그 에너지, 아주 맑고 밝은 그런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그야말로 그런 좋은 작품이 아닌 그런 경전으로서의 선필과 선화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혹시 관심 가지거나 또 이런 말씀을 듣고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화와 성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려고 앞 영상에서 선화와 성필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예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좀 좋은 재로 실제 이제 또 제가 선화 성필 하는 방법을 촬영을 해가서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금방 될 문제들도 아니고 해가지고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미룰 수 없어서 오늘 이렇게 선화와 성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다리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빨리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기다릴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도 계속해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